스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야, 미얀마 불교 2회 했고 이제 3회째 미얀마 불자들의 신앙생활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미얀마 불교, 특히 스님들 중심으로 승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불자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도 여기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, 저에게는 보다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,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나 뭐 스님들은 소승불교라는 데 어떤 필이 꽂혀가지고, 에? 뭐 우리는 대승불교다, 거기는 소승불교다, 이렇게 해서 좀 폄훼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이상한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,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남방불교권 신도들도 말이지, 뭐 좀 이렇게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오해를 하게 싶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뭐 우리 작가님도 가서 이제 경험을 그 수행 경험을 직접 해봤지만은 오히려 미얀마 불교에서 지난 시간에 출가한 비구 또 사미 그다음에 틸라신들은 도학을 열심히 한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미얀마는 오히려 그 제가 불자들이 그 명상을 많이 하더라고 사실은. 응? 그래서 내가 놀랬어. 그리고 이제 얼른 보면은 그 그냥 단순한 그 불자처럼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불자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, 사실. 약 한 그 세 파트가 있어. 세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, 첫째 그룹은 뭐 일상적으로 이제 비구들이 아침에 거기는 탁발을 하거든, 탁발. 나오면은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. 올리고, 막 그냥 평범하게, 예? 평범하게 이렇게 좀 승가를 존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제 그런 신도들이 이제 다수지 물론 다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은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은 그 명상을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. 상당히 그 인구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또 뭐 몇 달 정도 그 명상센터에 가서 먹고 자고 그냥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. 오픈돼 있다고. 그러니까 뭐 한 달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말이지. 출가를 하지 않아도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공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1년, 2년, 3년씩 말이지. 여기는 비구니도 아니야. 비구도 아니고.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공부하는 그리고 또 그 제가들 중에서도 뭐 아비담마랄지 이런 그 교학에 굉장히 깊게 공부한 그런 신도층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은 좀 그 불자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단순하게 그냥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그런 신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공부도 하고 경전도 하고 말이지. 또 때로는 이제 참선도 하고 하는 이제 불자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뭐 그냥 소승불교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. 거기도 그 공부하는 제가 불자들이 많아요, 사실.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. 그다음에 또 세 번째에 또 약간 운동권 또 신도들이 또 있더라고, 운동권. 그 어떤 정치적,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또 불자들이 있더라고.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 얘기는 내가 뭐 이제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, 그 이제 아웅산 수지 있잖아요, 아웅산 수지. 거기하고 또 연계해가지고,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저 그룹이 또 있고, 그래서 그 미얀마 불자들이 에, 좀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왜냐하면은
사실 우리나라 그 불자들이 보면은 1년에 말이지 한두 번 뭐 서너 번 절에 와가지고 등이나 하나 켜고 옛날에는 이제 정월 달에 보면은 그 불공을 많이 했거든. 요즘은 불공도 뭐 없어져 보면은 없어지고 무슨 뭐 천도제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신도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예, 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미얀마는 보면은 그 다소 좀 기복적인 신도 내지는 단순히 뭐 승가의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기는 불공이란 게 따로 없으니까 스님들한테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공이거든. 그런 신도가 있는 거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출가의 몸은 안 되지만은 직접 그 명상센터나 절에 가서 직접 기거하면서 명상도 하고 도학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신도도 상당하다. 그리고 또 명상센터가 우리 외국인들에게 몇 군데만 그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많아요. 응? 예를 들어서 그 마시니 뭐 이런 그 수도원들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선사들 뭐 한 그 근세에 뭐 한 20명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그 조실로 모시고 거기 추종하는 그 불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. 그래 전국에 있어 전국에 명상센터. 응? 언제라도 가서 그 가서 부담 없이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 보면 가끔 뭐 사람들 만나보면은 뭐 어디 명상센터에서 자기는 뭐 3개월 있었다고 그러고 6개월 있었다고 그러고 1년 있었다고 그러고 뭐 한 3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운동하는 그런 이제 인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1984 그다음에 애니멀 팜 동물농장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작가님? 아, 여기 답이 있잖아요. 조지 오웰. 네, 조지 오웰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영국 작가잖아 작가인데 참 어렵게 살았지 살고 나도 영국에서 그때 내가 거기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 영국에서 그때 대단하더라고 1984 1980 84년에 내가 런던에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버마에서 뭐 군인인지 경찰 그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미즈 데이즈라는 그 소설이 있어 버미즈 데이즈 버마의 나날들 그래가지고 그 조지 오웰도 그때는 불교를 잘 몰랐지 그 당시에는 응? 예, 그래가지고 그 사원 얘기가 조금 나와 약간 황금탑 뭐 이런 것이 좀 대충 그 뭐 그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불교는 전혀 몰라.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 소설을 계속 내가 정독을 해봤는데 어디 한 군데도 무슨 뭐 사성제니 뭐 불청도니 뭐 연기사상이 그런 게 전혀 없어.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상식은 없었던 거야. 다만 버마 그 사원에 대해서 그 스케치 말하자면 묘사하는 정도는 이제 조금씩 나와요. 그런데 불교는 그때 이제 몰랐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. 그래서 참 좀 아쉽다. 음,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한 적이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. 존 카바찌날지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미얀마에 가서 이제 그 명상해가지고 현재 그 신경 치료, 신경과학, 정신과학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그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고려 시대에 보면은 뭐 지관 쌍순이, 예? 지관 쌍순이,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보조국사, 그다음에 하여튼 뭐 태고국사, 보조국사 뭐 이런 분들 이제 참선, 가나선 뭐 등등 우리도 옛날에 참 그 명상의 대국인데 이제 조선시대 한 500년간 불교가 이제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좋은 그런 명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또 체계화가 안 되고
또 참선 같은 것도 한동안은 그 스님들의 전유물이 돼버렸거든. 선원에서나 이제 하고 일반인들은 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개방을 하고 이렇게 신도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.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예, 되고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그런 걸 알았어요. 알아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한동안 막 일본의 젠 또 남방불교의 입바사나 이래가지고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? 붐이 일어나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수백만 명이거든. 그 영상 인구가. 그리고 또 이것을 건강, 그다음에 어떤 그 정신 치료에 이제 화-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불교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뭐 공격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엄청난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,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이제 하나의 이거 숙제예요, 숙제. 얼마만큼 우리의 그 간화서일 할 때 말이죠. 참선, 명상을 말하자면 현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.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미얀마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수련을 해가지고 뭐몇 년씩 하지요. 뭐 3년, 5년, 10년 뭐. 그것도 보면 대단해. 그 사람들도 보면.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예,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. 마음 닦는 걸.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 가서 내려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의도했던 거거든. 절을 뭐 크게 짓고 말이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뭐 감투 쓰고 말이야 내가 뭐다 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의도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어리석음, 무명 이런 것을 타파해가지고 마음자리를 봐서 자신이 구제되고 남도 구제하라는 것이 그것이 서가모니의 목적이고 본분이고 의도한 바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무상대도를 인도 보드가야에서 이제 성취를 하고 예? 몇 주간 혼자 조용히 그 명상에 잠기지 않습니까?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. 나 혼자 이것을 즐길 것이냐?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파할 것이냐?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? 전파. 그러니까 불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전법, 포교에 있는 거거든. 아무리 혼자 육도 배설을 하면 뭐하냐고. 응? 산속에서 어느 정도 좀 도를 닦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것을 자기 아는 만큼 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. 포교 전법. 진즉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. 그러니까 불교의 생명은 뭐냐? 포교 전법이거든.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게 불교 역사의 시작은 포교 전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랍니다. 그러니까 도를 닦고 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알면은 남에게 자꾸 전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 공유해야 되고 공유. 그게 불교의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목적을 갖다가 제대로 그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데 그 말하자면 집중하고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미얀마가 뭐 경제적으로 그 저개발이라고 그러지만은 불교에 관한 한 불교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불교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승가도 철저하게 이제 그 교학을 갖다가 연마하고 또 그중에 이제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이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신도들도 단순한 뭐 기복
신앙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고 어, 제법 그 깊게 수행하고 교학을 받고 연마하고 또 때로는 그 현실 참여를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세력도 있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를 단순하게 우리가 어,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. 상당히 명실상부하게 불교의 전통 맥을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 제가 불자들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런 불자들로서 불교를 신행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그 미얀마를 가면은 무슨 뭐 그 뭐 쉐다곤이니 뭐 파고다니 뭐 이런데 이제 뭐 그런 것을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그런 것만 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. 미얀마 불교의 승속관에 틀림없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작가님 그 미얀마 가서 또 생활하고 하셨으니까 조금 말씀 좀 하세요. 어, 제가 볼 때는요, 예, 이제 불교도 그렇고, 공자님 사상도 그렇고, 중국의 그 비학자인 서복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특징을 개체에서 군체 그랬더라고요. 개체는 나, 군체는 나 말고 이 세상인데, 나부터 수행 또는 수양 해가지고 넓어지고 좋아진 마음으로 남들과 이 세상을 상대하는 거죠. 순서가 내가 먼저 수행하고 상구벌이하고 하와중